분석행유는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 시황제의 사상 통제와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특히 유가 사상과 문화를 억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배경. 진 시황제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상적 통제를 통해 반대파를 억누르고 황제 중심의 통일된 이념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고 유가의 가르침을 국가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유가는 예의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통치자가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분석. 기원전 213년 진 시황제는 이사의 건의에 따라 유가, 경전과 민간의 역사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적을 불태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농업, 의학, 점술과 관련된 책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진나라에 반대하는 사상이나 기록이 남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된 국가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갱요. 기원전 212년 진 시황제는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던 유학자들을 체포하여 생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약 460명의 유학자들이 산채로 묻혔다고 전해지며 이는 유학자들의 반발을 강력하게 억누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 결과. 분석행유는 사상적 다양성을 억압하고 황제 중심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진나라의 멸망 이후 유교는 다시 부활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이후 유가는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분석행유는 전제적인 통치와 사상 탄압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분석행유는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진 시황제의 강력한 중앙 집권화 정책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상 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1. 정치적, 철학적 배경. 진 시황제의 통치 철학. 진 시황제는 법과 사상에 입각한 통치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법가는 국가의 강력한 법률과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통제하는 것을 중시했는데 이는 유가의 도덕적 통치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가는 인과 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통치와 백성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는 반면 법가는 무자비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주장했습니다. 사상적 대립.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후 전국 시대의 여러 사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양한 학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존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유가와 법가의 대립이 두드러졌습니다. 진 시황제는 이러한 사상적 갈등 속에서 법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가는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이를 억압하고자 했습니다. 2. 분서와 갱유의 구체적 내용. 분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가 경전뿐만 아니라 당시 진나라의 통치에 반하는 역사서와 기타 사상적 저작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진 시황제가 과거 왕조의 역사와 사상을 제거하고 진나라가 통일된 국가 체제 아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갱유 사건에서는 단순한 비판적 학자들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진 시황제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의 업적을 폄하하는 자들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당시 진 시황제는 황제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으며 이에 반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유학자 460명을 생매장한 것은 사상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철저한 중앙 집권화의 일환이었습니다. 3. 분석행유의 상징적 의미. 사상 탄압과 권력 유지. 분석행유는 강력한 사상, 통제와 권력 집중을 위한 시도로 진 시황제가 통일된 사상과 질서를 강제하고자 했던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 탄압을 넘어
중앙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사상적 탄압의 부작용진 시황제의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은 오히려 사상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진나라는 강력한 법률과 군사력을 통해 빠르게 통일을 이뤘지만 이러한 억압적 정책은 백성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 진나라의 붕괴를 앞당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4. 후대에 미친 영향. 한나라의 유교 부흥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는 유교를 다시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한 무제시기 기원전 141년 기원전 87년에 이르러 유교는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교는 이후 중국의 정치,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서갱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억압받았던 유교는 오히려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고 진시황제의 사상통제 정책은 실패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사상적 다양성의 중요성. 분서갱유는 사상적 억압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후대 중국 역사에서는 사상과 학문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중국 역사에서도 사상 통제나 학문적 억압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진시황제의 사례는 과도한 사상 통제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에 해를 끼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5. 문화적 유산. 분서갱유로 인해 많은 책들이 소실되었으나 일부 문헌은 비밀리에 보존되었거나 후대에 복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후대에 이르러 중국의 지식인들이 사상과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분서갱유는 진나라의 전제적 통치와 사상적 억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1. 진시황제의 중앙 집권화 정책과 통치 전략. 진시황제의 제국 통치 철학. 진시황제는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적 통일도 필수적이라 여겼습니다. 여러 지역과 민족이 다른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다양한 사상을 방치할 경우 지방의 독립성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9년제 실시 진시황제는 전국시대의 봉건제를 철폐하고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관리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는 9년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체제는 지방에서 독립적인 권력 구조를 약화시키고 황제에 의해 직접 통치되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집권적 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게 되었으며 이는 분서갱유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서갱유의 철학적 충돌. 유가와 법가의 근본적 차이진 시황제의 법가 사상 채택은 유가와의 근본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법가는 국가를 질서와 법률을 통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가는 도덕적 통치와 백성을 사랑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이상을 중시했습니다. 진시황제는 자신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위해 법가 사상을 선택하고 유가를 배제한 것입니다. 법가 사상의 특징. 법가는 실용주의적이고 중앙 권력의 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비자는 법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군주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진시황제의 분서갱유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3. 분서갱유의 정치적 목적. 권력 집중과 반대파 제거. 분서갱유는 단순한 사상적 억압을 넘어 진시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학자들은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종 정치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진시황제는 이러한 지식인들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과거 역사 지우기. 분서갱유는
이전 왕조의 역사적 기록을 지우고 진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 시황제는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창조자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4. 문화적 상실과 보존의 시도. 서적 소실의 영양 분석 행위로 인해 수많은 고대 서적과 문헌이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유교 경전과 고대의 역사적 기록들이 대부분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문화사에 커다란 상처로 남았으며 후대에 이르러 복원할 수 없는 문헌적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헌은 비밀리에 보존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불에 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 복원의 노력 진나라 멸망 후 한나라 초기에는 소실된 서적들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소실된 유교 경전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상과 학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5. 분석행류와 후대 역사. 한나라와 유교의 재건 진 시황제의 사상 통제는 진나라 멸망 이후 한나라 시기에 오히려 유교가 다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나라 황제들은 유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도덕적 통치를 강조하고 황제와 신하 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한 무제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공인하여 동중서와 같은 유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탄압의 교훈 분석행류는 후대의 통치자들에게 사상, 통제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진 시황제의 강압적 통치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결국 민심을 잃고 반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후대 중국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려 했습니다. 6. 현대적 관점에서 본 분석행류. 사상 통제와 표현의 자유. 현대 사회에서 분석행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적 다양성의 억압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권위주의적 정부나 정책에 대한 경고의 역사적 사례로 인용되곤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오늘날 분석행류는 단일한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 억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해석됩니다. 문화적, 사상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포용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과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7. 결론. 분석행류는 단순히 고대 중국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사상적 억압과 권력, 집중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진 시황제의 강압적 정책은 그의 제국을 잠시 번영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후대의 사상적 자유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역사적으로 사상 탄압의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분석행류는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상적 자유와 정치적 억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입니다.